자, 오늘 수업도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혹시 모달과 팝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쵸? 얘네들은 생각보다 많이 유사한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나요? 이 둘은요,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단순히 구성하는 방식만 다른 건 아니고 애초에 화면에 나타나는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긴 할 건데 지금 잠깐 시간 드릴 거니까 이 모달과 팝업에 대해서,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지금 해보세요. 자, 좀 찾아보시니까 내용이 어떻던가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던가요? 그렇지, 맞아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 지금 검색을 해보신 거니까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이 모달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띄운다 라는 느낌이고요. 팝업은 화면을 구성하는 창을 하나 만들어서 띄운다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예시 같은 거를 한번 보자면, 지금 아직도 얘네가 이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해지가 됐다라고 하네? 사이트가 이걸로 가야 했나? 중요한 건 얘네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네? 운동대전 사이트 있나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 안 나오네? 자, 그럼 다른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얘들도 뭐가 없고요. 다른 걸로 또 가봅시다. 24C는 뭐야? 얘네도 없네. 이거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모달은 딱 온통대전 사이트가 보여주고 있었어가지고, 요즘에 사실 페이지 딱 들어가자마자 모달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예시로 보여드릴 게 갑자기 사라진 느낌이네요. 그거 말고 팝업을 보여주는 사이트는 어디가 있을까? 은행, 금융 쪽 가면 있으려나? 얘도 뭐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조금 내려가 봅시다. 이게 아니다. 안 나오네. 딱히 없네요.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약간 이런 건데, 팝업이 차단돼 있었군요. 다시. 그럼 팝업이 있다는 얘긴데? 그치, 있네. 이런 거. 광고 아닙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딱 들어갔을 때 광고처럼 이제 배너가 하나, 새 창이 하나 열리는 이런 경우 있죠. 얘는 팝업이에요, 팝업. 얘가 실제로 팝업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팝업이라고 하는 요청도 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이건 팝업 창이 맞습니다. 이렇게 아예 새 창을 띄우는 거, 이거는 팝업이에요. 그럼 모달은 뭘까요? 모달은 이렇게 새 창을 띄운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띄운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화면을 구성하는 현재 메인 페이지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 거라면 main.jsp가 메인 페이지를 그리고 있죠. 그 JSP 안에다가 하나의 레이아웃을 잡아서 레이어를 하나 올린다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이 아니라 같은 창이지만 그 JSP 파일 안에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그냥 보여준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달과 팝업은 이제 막 디테일하게 얘를 막 구분 지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이기도 한데,
이제 클라이언트들과 회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클라이언트한테 요구사항에 대해서 직접 전달을 받기도 할 때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모달로 만들어주세요, 뭐 팝업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한 건 이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때 정확히 뭐였는데 뭐로 바뀌고 이건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팝업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럼 새 창을 띄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새 창을 띄워서 만들어서 드렸는데 이거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모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무자가 아니신 분들은 사실 모달과 팝업의 경계를 잘 모르세요. 그러면 그건 개발자가 커트를 해야 돼요. 팝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팝업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원하시는 게 혹시 이런 거 맞냐? 라고 한 번 더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건 모달을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해 제대로 정의를 해주는, 이게 이런 별거 아닌 것들이 클라이언트한테 나는 능력 있는 개발자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겼을 때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개념들은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아는 거지, 검색해보지 않고 그냥 들어만 봤을 때는 사실 모달이 뭐고 팝업이 뭔지 정확히 구분짓기 애매하잖아요.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모달은 뭐고 팝업은 뭔데? 라고 하면 대답 못했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찾아보고 머리에 넣어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만 딱 명확하게 개념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요. 실제로 만드는 방식은 둘이 다르겠죠, 당연히. 애초에 창을 하나 만드는 거랑 레이어를 추가하는 건 다른 개념이니까 실제로 이거를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메인 페이지에서 얘 빼고 다 끄죠. 이 메인 페이지 안에다가 제가 영역을 하나 잡아준 다음에 얘는 줄바꿈을 그냥 하죠. 스판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팝업 모달 예시 라고 하는 텍스트를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얘한테 클래스를 하나 부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달 이그잼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지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밑에다가 div를 2개 만들게요. 얘는 레이어, 지금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레이어 안에다가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내용 여기에는 로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가 F죠.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 버튼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이 버튼에는 클로즈 라고 하는 이름 하나 달아주고 클래스 넣어줄게요. 여기에는 우리 이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던 버튼들의 모양 그냥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메인 페이지를 딱 띄웠을 때 일단 지금 추가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화면에 나오겠죠, 그냥. 왜냐면 그냥 추가를 한 거니까 내용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지금 여기 모달 예시부터 해서 이 실제로 모달이라고 하는 H1 태그로 감싸져 있는 것과 로렘 그리고 버튼까지 그냥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모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제 띄우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예시를 못 보여드려서 이제 직접 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제가 이 모달 예시 이거를 눌렀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이거에 대한 내용이 실제 모달처럼 이렇게 띄울 거예요.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배경을 약간 어둑하게 입혀서 얘한테 포커스를 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커스는 우리가 어제까지 쓰던 스크립트 포커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얘한테 이제 집중할 수 있게끔 배경색을 입히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모달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자, 일단 그러려면 예시를 눌렀을 때 얘네가 나와야 되니까
디자인 작업을 좀 해줘야겠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얘를 일단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숨겨놨다가 모달 넷이라는 얘를 클릭을 하면 그때 나타날 수 있게끔 변경을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아까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를 시킬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화면의 가운데 위치 시키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방법 중에서 어떤 거 활용해야 돼요? 플렉스보다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왜냐면 얘가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와야 되니까. 유령화를 시켜서 이 본문 main.jsp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그 위에 겹쳐지게 할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이 텍스트가 여기로 겹쳐지려면 이거 유령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겹쳐지게 할 거고, 그래서 위치를 가운데로 잡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CSS 속성을 좀 건드려 줄 건데, 두 개를 좀 띄워줄게요. 우리 common.css랑 common.js 이 두 개를 열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JS에다가 여기다 만드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어차피 common.js 헤드에서 불러오고 있죠. 그럼 main.jsp의 스크립트 안 열어도 여기다가 만들면 그냥 적용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다 하는 겁니다. 딱히 이유가 막 엄청나게 있진 않아요. 그냥 메인에다가 스크립트 열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안 그러려고 있는 파일 그냥 쓰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모달 이그잼 이라고 하는 친구, 얘를 CSS가 아니잖아요. 스크립트죠. 찾아야 돼요. 클래스를 jQuery 사용해서 찾아내고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어버릴게요. 그리고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모달 이그잼 이 태그에다가 여기다가 onClick 걸어도 돼요. 이렇게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스크립트에서 해당 선택자로 골라낸 다음에 클릭 이벤트 걸 거냐, 아니면 태그에 직접 onClick을 걸어놓고 함수 이름 만들어 놔서 얘 클릭했을 때 그 함수 실행되게 할 거냐, 결국 같은 일입니다. 별로 상관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함수 이름을 지어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건데, onClick을 태그에 건다는 건 함수 이름을 지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얘는 함수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클릭됐을 때 난 이런 일 할 거야 라고 만드는 거니까.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여러분들 편한 거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클릭 이벤트를 거는 방식에는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제 세진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민하셨던 것 중에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거예요. 둘 다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용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 건데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작업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본인한테 편한 방법 쓰면 되고, 물론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딱히 고민하실 거 없이 그냥 익숙한 방식 쓰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웹 개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SI로 취업을 해서 만약에 실무를 한다라고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에서 내가 필요한 걸 가져오고 변형시킨다라고 그랬죠.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미 얘든 어떠한 방식으로 코드들이 짜여져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갖다 쓰세요. 그럼 돼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지금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럼 이거 한번 검색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걸로 사용할 수 있는 또 이벤트들이 또 나올 거고. 그럼 그거 보고 정보를 또 늘려가고. 스크립트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했었죠? 둘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제가 또 찾아내죠. 지금 잠깐만, 얘를 클래스로 넣어놨죠? 레이어 EG라고 하는 영역과 하나 더 레이어라고 하는 영역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메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했을 때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서 가려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BG 같은 경우는 사실 얘는 아무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당장 안 가려도 되긴 하거든요. 얘 어차피 화면에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따가 바로 적용이 될 거라 그냥 같이 작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 두 친구를 불러내서 얘네한테 하이드라고 하는, 아니지, 하이드가 아니지, 쇼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시킬 겁니다. 자, 이 쇼라고 하는 메서드는 뭐냐면 그냥 안 보이던 애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이요, 이 내가 선택자로 지금 얘를 골랐죠. 이 고른 애의 CSS 중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논이었던 애를 논이 아닌 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이 쇼가. 쇼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얘는 보여지게 하는 거. 그럼 숨기는 메서드가 있겠죠. 숨기는 메서드는 뭐예요? 뭘까요? 쇼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하이드입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별거 아니죠? 이름이 되게 직관적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메서드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메서드 찾는 게 싫어 그러면 그냥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CSS 변경하는 방법 알죠? 그걸로 바꿔도 돼요. 그걸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얘가 하는 일이 CSS의 디스플레이를 바꿔주는 역할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지금 쇼라고 만들어 놨는데 얘를 눌렀을 때 나타나게 하는 거니까 제가 얘를 눌렀을 때 얘네가 나오게, 그래서 지금 쇼를 걸어 놨는데 사실 아직 안 숨겼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얘네를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common.css에 가서 여기다가 레이어 이거를 그냥 레이어 빚이라 따로 골라내죠. 레이어 이렇게 두 개 골라낸 다음에 얘네들한테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주겠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고침해보면 사라질 거예요. 디스플레이 논 줬으니까. 그리고 얘를 누르면 뭐가 된다? 쇼가 된다. 지금 쇼까지 만들어 놨죠? 그러면 눌렀을 때 나오는 거죠.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해봤던 거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메뉴 만들면서 클릭이 아니라 호버일 때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라면 지금 이제 클릭으로 변경을 한 것 뿐인 거죠. 사실상 똑같은 거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쇼. 근데 제가 좀 전에 이거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CSS 바꿔버려도 된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jQuery 문법으로 CSS 바꾸는 게 바닐라 문법으로 CSS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jQuery 문법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논이 아니지, 블럭이죠. 얘는 보이게 하는 거니까. 지금 얘랑 똑같은 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선택자 고를 때 제가 이 달러 소괄호 안에다가 지금 점 레이어 bg 쉼표 점 레이어 했죠.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jQuery 문법에서 이 달러로 원하는 태그, 클래스 이런 걸 찾아낼 때 가장 좋았던 게 여기서 쓸 수 있는 방식은 이 안에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CSS에서 선택자로 태그를 골라내고 원하는 걸 집어낼 때 사용했던 방식들은 이 달러 소괄호 안에다가 똑같이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방식을. 그래서 얘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방금 전에 CSS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했잖아요. 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jQuery가 편한 겁니다. 애초에 선택할 때조차도 편하니까. 이 방식이 안 됐다라 그러면 두 번 찾아내야 돼요. 쉼표로 못 엮으면. 근데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엄청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일단은 나오게 하는 것도 만들어 냈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디자인을 조금 잡아볼까요? 요것도 하나 해놓긴 해야겠다. 먼저 해놓죠. 이런 거 하나 복사해서. 참, 근데 지금 얘랑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살려놓으면 좀 그래요.
내가 이 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이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주석을 걸어놓는 게 좋습니다. 같은 일 또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뭐든 좋아요. 쇼를 쓰고 싶으면 쇼를 쓰고 얘를 쓰고 싶으면 얘를 쓰고. 근데 이제 이것도 보여지게 할 때는 얘를 쓰고 숨기게 할 때는 하이드를 쓰고 이러면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작업은 돼요. 근데 뭔가 코드의 통일성이 좀 이렇게 깨지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게 할 때 이런 걸 썼다면 숨기게 할 때도 이런 걸 쓰는 타입이고요. 보여지게 할 때 이런 걸 썼다면 숨길 때도 하이드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선호해요. 자, 이렇게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때는 클릭 이벤트를 얘한테 줄 게 아니라 이거 이름을 딱히 잡아놓은 게 없죠? 이거 버튼에 아이디 하나만 주겠습니다. 아이디? 아이디로 주죠. 상관없어요. 클래스에 줘도 되고 아이디에 줘도 되고. 얘는 close btn 이렇게 주겠습니다. close 이거 뭐야? close btn. 그럼 이 아이디로 여기서 찾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모달릿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블락이 되면서 화면을 나타낼 거고요. 화면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버튼, 클로즈라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얘네는 숨겠네요. 지금 이런 겁니다. 안 나오다가 모달릿을 누르면 나오는데 클로즈를 누르면 다시 사라진다.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간단하죠? 얘 주석 안 걸었네요. 실제로 얘를 지금 사용하는 방식일 때 문제없고 얘네를 살려볼게요. 눌렀고 끄면 똑같아요. 진짜로 아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모달릿을 눌렀더니 지금 이거 보이세요?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이 부분 클로즈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스타일 디스플레이가 논이 돼요. 그리고 얘 누르면 스타일 디스플레이가 블록이 돼요. 지금 코드는 쇼랑 하이드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똑같죠? 그리고 얘네 끄고 얘를 살렸다면 얘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냥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냥 지금 이 상태니까 저는 이대로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보이게 했다가 안 보이게 하는 거 다 처리를 했고, 이제 위치 잡고 좀 이런 거 좀 해볼까요? 실제로 디자인도 좀 입히고, common.css에 가서 일단 요거부터 좀 해주죠. 모달 이제 얘한테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웁시다. 왜냐면 모달 예시가 너무 작아요 지금. 우리 테스트용 버튼인데 너무 조만하니까 키워준 거고. 그리고 이 밑에다가 점 레이어 만들어주고 얘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얘한테는 포지션 앱솔루트 줄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니다. 바로 가운데 위치시키죠 그냥. 어차피 우리 가운데 정렬 그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해서 화면의 정 가운데에 위치시키는 방법 할 줄 아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50%씩) 민 다음에 얘가 약간 우하 편향돼 있을 거니까 좌측으로 조금 위로 조금 해서 트랜슬레이트 X랑 트랜슬레이트 Y 그거 활용해서 좌표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면 가운데 정렬 끝 이었죠. 그거 할 겁니다. 탑 50% 레프트 50% 만들어주고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속성이었어요. 여기 안에 translate X 그리고 translate Y
이때 x, y는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많이 쓴다라고 했었죠? 사실 큰 상관 없습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50%, y도 마이너스 50%. 그리고 얘네들은 구분자가 따로 없었다라는 거. 이런 거 디테일들은 만약에 지금 사용해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 그냥 쳐봐도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러면은 얘가 당장 위치를 가운데로 잡을 건데 이런 것까지 좀 해주죠. 배경을 까만색으로 주고요. 글자를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 높이도 좀 지정을 해볼게요. 한 500픽셀.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누르면 원래 여기에 나왔던 애들이 너비 높이가 지정됐으니까 그 정도 사이즈 500, 500 사이즈로 고정이 되면서 지금 앱솔루트 때문에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보세요. 이겁니다. F12를 누르는데 안 돌아가. 됐다. 이거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시키는 거 어렵지 않죠? 화면이 줄어들어도 얘는 가운데에 위치를 합니다. 퍼센트로 잡아놓은 거니까, 그죠? 근데 저격 외곽선이 없으니까 좀 경계가 애매하네요. 외곽선 하나만 주죠. 이거 한 5픽셀 솔리드 골드 누르면 이렇게. 레드가 낫겠는데? 나이스. 그냥 지금 테스트용이니까 디자인을 좀 더 이쁘게 꾸미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요 정도 해놓으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배경 작업을 좀 먼저 해줘 볼까요? 아까 제가 레이어 BG라고 걸어놓은 이 레이어에 배경이 될 애다 라고 해서 레이어 BG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백그라운드다 라고. 이 친구한테도 스타일을 좀 부여하도록 하죠. 얘한테는 얘도 이걸 할 겁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탑형, 레프트형, 라이트형, 바텀형. 이거 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앱솔루트 유령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든 사방에 다 0을 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화면 기준으로 꽉 차겠죠? 그쵸? 다 0이니까 얘가 늘어나서 붙어야 되잖아요. 우리 쫄라맨 막 팔 엄청 길어지고 다리 머리 엄청 길어지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배웠던 거. 그걸 사용을 한 거고,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줄 겁니다. 이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RGBA를 사용해서 000이 뭐예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인데 아니지 잠깐만, 검은색이에요. 근데 제가 RGBA 라고 하면서 얘한테 지금 뭘 주고 있어요? 0.4 주고 있죠. 이 0.4는 뭐예요? 그렇죠, 오파시티, 투명도를 나타냈던 그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까만색인데 0.4의 투명도를 가지고 나오겠죠. 이거 만들어 준 겁니다. 이래야, 이런 배경이 같이 있어야 사람들이 지금 얘가 나왔을 당시에는 얘한테 집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모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시를 아까 못 보여드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페이지를 딱 띄웠을 때요, 이제 팝업 같은 걸로 광고를 띄우지 않고 이렇게 모달 같은 걸로 광고를 띄우면 그냥 순간적으로 얘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잘 많이 쓰진 않아요. 요즘에 웹상 트렌드상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이걸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포커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로즈 누르면 얘네 사라지겠죠. 클로즈가 둘 다 하이드로 바꾸고 있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모달 같은 경우는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실제 컨텐츠 내용 안에 있는 X 버튼, 클로즈 버튼 이런 걸 눌렀을 때도 당연히 꺼지는 게 맞지만, 보통 일반적인 모달은 이 배경 있죠? 얘 누르면 꺼지기도 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기도 해요. 우리는 아직 기능 안 걸어놨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 별거 없습니다. 뭐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색깔 들어가 있는 게 누구?
레이어 BG. 그러면 JS에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레이어 BG를 클릭했을 때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자, 띄웁니다. 레이어 BG 배경 클릭하면 꺼지죠. 이거예요.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본문 컨텐츠를 클릭하면 얘가 꺼질까요? 클로즈가 아니라 이 컨텐츠 부분, 여기. 얘를 클릭하면 이게 과연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얘는 안 꺼집니다. 근데 이게 왜 안 꺼지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왜 안 꺼질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지금 레이어 BG라고 하는 이 DIV랑 레이어라고 하는 DIV는 독단적이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레이어라고 하는 애를 레이어 BG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모델레시를 눌렀을 때 일단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누르면 꺼지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를 눌러도 꺼져요. 이거는 자, 우리가 이미 해봤던 겁니다. 아주 먼 옛날에 우리가 디자인, 프론트 쪽 처음 공부할 때 호버 쪽 배우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호버 여기에서 이런 거, 아, 이거 말고 자, 눈이 좀 아프시겠지만 제가 빠르게 좀 바꿔볼게요. 레드가 아니라 얘를 홀드, 눈 아파. 아, 이게 더 아픈데? 그레이. 아, 됐다. 아우, 편안하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구조가 섹션 안에 div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호버가 어디에 걸려있냐? 섹션에도 걸려있고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에도 걸려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얘를 잠깐 구석을 걸어놓는다면 이제 호버는 섹션한테밖에 없죠. 섹션에 마우스를 올려야만 배경색이 검은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핑크 부분, 섹션의 배경색이 핑크니까 지금 핑크 부분에 마우스 올리면 당연히 바뀌는 거죠, 이건. 근데 얘한테 올려도 색깔은 유지가 되죠. 섹션 안에 div가 있기 때문에 이 div 위에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판정이 결국 섹션한테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판정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코드 내용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BG가 레이어를 감싸고 있으면 얘네들은 이 레이어한테만 마우스가 올라가 있어도 결국 얘한테 올라가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본다라는 건데, 제가 애초에 얘를 분리를 시켜놨었죠. 레이어 백그라운드랑 레이어라는 애를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러면 둘이 독단적인 레이어가 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벤트를 걸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얘를 눌렀을 때 안 꺼진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랑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얘랑 실제로 이 레이어라고 하는 얘랑 독단적이기 때문에 얘가 백그라운드보다 밑에 있었다면 둘 다 유령이니까 지금 겹쳐질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레이어라고 하는 애가 백그라운드보다 더 밑에 있었다면 여기에도 검은색 투명색이 어느 정도 입혀졌겠죠. 근데 얘가 왜 위에 있어요? 그렇죠. 얘가 코드가 더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우리가 앱솔루트 줬을 때 똑같은 앱솔루트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늦게 만들어진 애들이 화면과 좀 더 가까운 형태, 우리 Z인덱스 공부했죠? 그럼 만약에 얘가 순서가 바뀐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도 이게 먹는다라는 거죠. 배경색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러면은 여기 눌러도 꺼지죠. 자, 보세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거. 얘는 지금 이 배경에 약간 검은 듯한 느낌이 안 입혀진 상태잖아요. 얘는 색깔이 하얗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바뀌면 당장 여기서 입혀졌잖아요. 차이가 있죠? 내가 이 레이아웃들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묶어서, 웬만하면 제가 레이아웃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어요. 비슷한 애들끼리는.
근데 지금 얘는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별거 아닌 거지만 이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웹에서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퀄리티가 내려가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정도 만들었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움직여 볼까요? 지금 모달 같은 경우 텍스트가 H1 태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H1 맞아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텍스트랑 똑같이 나온 거죠. H1이 가지는 특성들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우리 현재 테일윈드 치트시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는 모든 태그의 노멀라이징을 그냥 해놓은 상태입니다. H1이 가지는 특성? 없겠죠. 그러니까 H1을 쓰나 여기다가 지금 스판을 쓰나 div를 쓰나 결국 똑같은 모양으로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얘는 똑같다. H1이 가진 특성이 없었던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고 얘한테 div로 해놓으면 얘랑 좀 같이 적용이 될 거니까 얘는 그냥 H1으로 돌리죠. 우리가 골라낼 때 아이디나 클래스 줘서 골라도 되지만 간단한 거니까 태그 자체로 고르려고. 그러면 레이어에 자식으로 있는 H1 이제 이런 거 구성할 때도 얘가 이쪽으로 오는 게 낫겠죠? 항상 이런 줄 정리들은 신경 써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하면서 해야 돼요. 이 H1한테는 폰트 사이즈를 1.5 REM 정도 주고 그리고 패딩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다 좀 밀어내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거니까 약간 진짜 제목이 된 것처럼 약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실제 본문 컨텐츠 얘가 레이어 자식으로 있는 div 얘한테 얘도 조금 양옆으로 떨어지고 했으면 좋겠으니까 얘는 마진으로 줘볼까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마진을 주나 패딩을 주나 딱히 상관없어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거, 그리고 적용시켜 봤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네? 그럼 다른 것도 해보고 둘 중에 이게 더 나았네?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고, 둘 다 상관없네? 그럼 편한 걸로 하면 되고. 실제로 마진과 패딩은 시각적인 효과로만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애였잖아요. 안에서 미냐 밖에서 미냐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시각적인 건 별 차이가 없었던 애니까. 그리고 레이어의 자식으로 있는 버튼 얘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클로즈 버튼이 사실 뭐 요런 데에 위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에 끌 수 있게 X 버튼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그쵸? 근데 얘는 이제 클로즈라고 하는 버튼이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건 조금 별로일 것 같고 얘는 이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자, 얘를 여기로 보낼 거예요. 어떤 방법이 제일 효율이 좋을까요? 포지션, 앱솔루트 유령으로 만들어버리면 되죠. 근데 유령으로 만들면 이 클로즈 버튼 그러면 화면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자리 잡기 힘들지 않나요? 얘 화면 기준으로 움직여요? 아니죠. 어디 기준으로 움직여요? 네, 이 모달창 레이어 안에 레이어를 기준으로 움직이죠. 왜 그래요? 그렇죠. 레이어도 앱솔루트가 들어가 있고 그 레이어 안에 있는 버튼도 앱솔루트가 된다면 이 버튼이라는 유령은 레이어라는 유령의 집 안에 갇힌 거잖아요. 앱솔루트는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하나 주고요. 얘는 바텀에서 20 그리고 라이트에서 한 20 이렇게
20, 20은 여길 말하고 있는 거죠. 간단해요. 물론 여기에 위치를 시키는 방식은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어차피 이 레이어가 애플로트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가둬서 이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편한 거니까. 이런 게 가능하고.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여기 X 버튼. 자,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이런 X의 모양이 필요해요. 그냥 기본적인 X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이거 우리 CSS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선 두 개 그어놓고요. 이 선들 로테이트로 틀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로테이트가 얘네들의 각도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 있는 선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이 대각선으로.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삐뚤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일직선을 그냥 이 방식으로 한 45도 틀어버리면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선을 또 한 번 틀어서 교차시키면 돼요. 그럼 X가 완성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귀찮죠? 이거 막 선 긋고 로테이트로 바꾸고 막 겹치게 하고 귀찮잖아요. 자, 우리한테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MBSB 처음 얘기 나올 때 이거 외울 필요 없고 이거 자주 쓰다 보면 어차피 기억날 건데 그냥 뭐 쓸 때 하나만 기억해뒀다가 이거 검색하면 어차피 유사한 것들 다 나온다는 거죠. 자, 그냥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 글 들어가 보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요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 나와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라 그나마. 근데 얘가 있어요. 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자, 이러한 기호들 있죠.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우리가 흔히 볼 법한 것들 이런 기호 어디서 봐요? 푸터에 있는 그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그 부분 이런 문자 많이 보이죠? 그거 얘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키보드에 있는 특수 문자 아니잖아요, 이거. 물론 그 뭐 미음 한자 해가지고 막 찾아낼 수도 있어요.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이걸로 써도 어차피 이런 문자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이거 너무 많아서. 근데 여기 잘 보다 보면은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어디쯤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거 뭐예요? X 있네요. 자, 근데 얘는 사실 저런 클로즈 버튼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X는 아니에요. 얘는 의미는 곱하기 기호입니다. 곱하기 기호. 곱셈할 때 나오는 그 X를 의미하는 거긴 한데 이거 갖다 쓰면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X 버튼으로. 그렇죠? 충분히 활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똑같은 모양의 X니까. 근데 이거는 M% times라고 하면 나온대요. 가져다 쓰겠습니다. 자, 코드로 와서 제가 H1 밑에다가 스판 태그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M% times라고 해줄게요. 그럼 당장 얘는 우리 화면 어디 갔지? 얘인가? 얘다. 보세요. 모델레이션을 눌러보면 여기 X가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 X가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쪽으로 와야겠죠. 오른쪽 구석으로. 보통 X는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얘 옮기는 방식. 포지션 얘랑 한 거랑 똑같죠. 그거 해도 되고 아니면 모델이랑 같은 위상에 존재시킨 다음에 플렉스로 밀어도 돼요. 방법은 많아요. 근데 전 여기서 그냥 포지션을 쓸 겁니다. 왜냐면 이 지금 블럭을 씌웠을 때 얘 보시면은 X라는 글자가 이만큼인데 위아래 영역이 좀 길죠. 이거 곱셈 기호라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연산할 때 어떠한 그 값 그리고 곱하기 값 나오면은 이 텍스트는 사실 가로 길이는 좀 영향이 크지만 세로는 영향이 없잖아요. 이 기호가 가지는 세로가 큰 영향이 없어요. 어차피 2연산 곱하기 2연산일 거니까. 그래서 얘 자체가 약간 세로가 길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세로가 좀 길어가지고 알아서 여기로 내려올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근데 얘가 좀 글자 크기를 키우면 이 여백도 같이 커져가지고 얘가 좀 이상하게 많이 내려와요. 그럼 얘를 조금 위로 올릴 거예요. 이 영역을 그냥 삐져나가게. 그러려면 포지션을 써야 돼요. 우리가 강제로 위치를 옮겨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포지션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골라낼 수 있도록 이 스판한테 클래스 하나 하겠습니다. 얘는 close xbtm 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 버튼에 id 만들 때에는 카멜 표기법 썼고요. 클래스에 넣을 때에는 하이픈으로 연결했죠. 이것도 사실 무조건 이래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닌데요. 실제로 일하다 보면 클래스에는 카멜 표기를 잘 안 써요. 클래스는 거의 대부분 단어가 끊어져서 이어 붙여야 된다면 하이픈으로 있습니다. 언더바도 잘 안 써요. 클래스에는. 보통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id는 카멜 표기법을 많이 써요. 혹은 이제 뭐 우리가 뭐 onSubmit이나 onClick 같은 데 메서드 함수 만들죠. 함수 이름 넣어주죠. 그 함수 이름에 만약에 단어가 끊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카멜 표기법 쓰는 사람도 있고 언더바 쓰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제가 수업에서 진행했던 것들 보시면은 언더바로 onSubmit 많이 활용을 했고요. onClick 같은 경우는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카멜 아니면 언더바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내가 쓰고자 하는 표기가 변수야, 클래스야, 뭐 아니면 함수야, 뭐야? 이거에 따라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지키는 그 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막 일부러 의식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야지 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취업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코드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 코드에 녹아내리면 돼요. 그동안 그 회사가 추구했던 방식, 그거에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녹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직을 해요. 바뀌겠죠. 그런 특징들이. 그러니까 관례적인 거니까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도 있을 거고 좀 독특하게 바뀌는 것도 있을 거예요. 바뀐 거로 다시 녹으면 돼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 이름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될 거고. 근데 이거 한두 번 녹아내리다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막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코드로 와서 이 친구 골라낼 수 있는 클래스 하나 잡아놨으니까 사실 이거 없어도 div의 자식으로 있는 스판 잡으면 돼요. 레이어의 자식으로 있는. 근데 그냥 클래스 하나 준 겁니다. 자, 이 밑에다가 레이어의 자식으로 있는 클래스 xbtm 친구를 열어주고요. 얘한테 포지션 absolute 그리고 위치는 라이트만 일단 20으로 걸어주고 사이즈를 키워볼게요. 제가 아까 말한 게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와 있죠? 잠깐만. 아, 탑을 안 줬는데? H1. 너 여기 와 있어? 왜 여기까지 내려왔지? 아, 탑을 안 줬기 때문이구나. 아, 탑을 0으로 줘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영역 잡힌 거. 길긴 길죠? 폰트 사이즈가 4R이에요. 그러니까 한 몇 배로 커지다 보니까 얘가 커진 만큼 얘네들 여백도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이제 과하게 내려온 느낌? 여기는 지금 20픽셀로 적당히 내려왔는데 여기가 조금 더 크니까 얘를 살짝만 위로 올려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포지션을 써야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탑이 지금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을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얘가 위로 올라가서 너무 올라갔네? 한 5 정도만 뺄까요?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 얼추 위랑 오른쪽이 비슷해 보이니까 이런 디테일을 좀 잡아주자라는 거죠. 깔끔하게. 그러면 실제로 얘가 갖고 있는 영역은 지금 보이시나요? 삐져나가 있는 거? 분호 밖으로 나가니까 이겁니다. 지금 딱 여기까지 나갔어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왜냐면 보더 자체가 5픽셀이에요. 그럼 우리가 5픽셀 나가라고 했으니까 보더에 겹쳐야죠. 그겁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서 진행을 할 때 항상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는 뭔가 엄청 효율적으로 간다기보다 일단 만들어 보세요. 내가 아는 대로.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보면 보일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어거지로 갔다 했네? 이런 게 느껴지면 그때 이제 좀 최적화를 하고 또 최적화를 하고. 왜냐면 우린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애초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당장 기능은 없겠죠? 근데 얘를 이제 누를 수 있는 요소로 만들고 싶어요. 클릭할 수 있는 요소. 근데 마우스가 안 변해요. 커서잖아요 지금. 얘는 지금 마우스가 포인터로 바뀌는데 이렇게. 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커서 속성에 포인터라고 하는 값을 주면 마우스를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대신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만큼 다 되긴 해요. 이런 게 싫으면 이제 X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때 진짜 디자인을 해야죠.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꺼져야죠? 그러려면 이런 거 저 X 버튼한테도 걸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 복사해서 클로즈 btn이 아니라 클로즈 x btn이죠. 그리고 id가 아니라 클래스예요. 이거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달 예시를 눌렀을 때 나올 거고, 클로즈 눌러도 꺼질 거고, 배경 눌러도 꺼질 거고, 컨텐츠 누르면 안 꺼질 건데 X 누르면 꺼지겠죠. 간단한 겁니다. 모델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모델이란다. 모달. 이제 뭐 사이즈를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전에 작업했던 여기서 사이즈만 늘려주면 되는 거고. 뭐 정가운데가 싫다. 그러면 위치 조정하면 되는 거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응용하면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렵나요 이거?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걸로 만들어 버린 것 뿐이죠. 우리는 이미 모달을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간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쇼 하이드? 근데 사실 이거 몰라도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쉽게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달은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이거 하나 코미트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팝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모달보다 팝업이 더 쉬운 거 아세요? 모달은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레이어를 디자인해야 되고 그 레이어 안에 막 뭐 넣고 싶은 거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할 게 은근히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 디자인적인 걸 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근데 팝업은요 정말 쉬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모달에 대한 내용 커밋 완료했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좀 애매하네. 그냥 15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